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져 다 잊고 지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기억 속 저편에서 떠오르는 후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후회의 순간들을 회복하기에는 이미 늦은 때가 많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또 그런 순간의 대부분은 나의 감정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떤 강렬한 감정이 밀려와서 나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강렬한 감정의 파도가 나를 뒤엎고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후회의 순간을 지닌 모든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감정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완수할 때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운전대를 이성이 아닌 감정이 손에 쥐게 되면 삶은 통제가 불가능한 야생마처럼 날뛰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원인 중 하나는 통제되지 않는 삶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한 실수와 잘못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감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비되었고 그저 감정이 날뛰는 대로 이곳 저 곳 끌려 다니게 될 뿐입니다. 삶의 대교양곡에서 감정은 우리의 경험의 색과 깊이를 부여하는 강력한 음표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조화롭고 지혜롭게 삶에 적용하면 어떠한 일이든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해낼 수 있는 반면 잘 못 사용하게 되면 그 화를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감정은 우리의 반응, 결정 및 상호작용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감정이 고삐를 잡게 놔두면 조화로운 여행이 아닌 격동의 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삶의 태도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인생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반면 정서적 균형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정서적 균형을 익히는 기술은 삶의 심오한 교훈이며 존재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기 위한 무한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인생은 기쁨, 분노, 사랑, 두려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감정으로 엮여져 자신의 삶에 펼쳐집니다. 모든 감정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알리고 우리의 반응을 촉구하고 목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여 폭풍우처럼 우리를 조종하면 삶의 리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 챙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 내부의 밀물과 썰물, 흐름에 대한 의식적인 이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감정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균형은 개인이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은 감정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행복의 초석입니다. 경계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도록 허용하는지, 당신 자신을 얼마나 내어주는지, 어떤 행동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한계와 지침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요청을 내가 전부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나의 모든 요청을 받아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기 인식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욕구를 인식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열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요청에 삶에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자기 스스로 건강한 경계선을 다시 세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선을 지정해 놓지 않고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닌다면 스스로 삶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타인의 요구에 이끌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성적 판단의 마비로 감정적 동요만이 자신을 가득 채웁니다. 분노와 억압, 충동으로 가득 찬 마음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충동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을 살거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간폭탄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감정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편안함이나 평화가 찾아오는지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 불편한 감정과 불안한 감정이 찾아오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 슬픔, 불안 또는 기타 감정을 느낄 때를 인식하고 그러한 감정 뒤에 숨은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스스로 경계 지점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돌아보고 돌보는 행동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과 감정이 어떤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 스스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일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감정을 돌아볼 시간이 주어져도 자신의 감정을 알지 못합니다. 이미 무기력이란 감정에 완전히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체력적으로 지쳐 있다고 설명하곤 합니다. 타인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기 급급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타인의 감정과 수행할 일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감정이 지치고 힘들어져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극한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넘쳐나는 일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처리했는지도 모르고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게 되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로봇처럼 행동할 뿐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립니다. 결국 방 안에 처박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억압의 감정이 폭발하여 주변 사람들과 큰 마찰을 일으킵니다. 번아웃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저 재충전을 위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혼자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쉬고 휴식하고 마음을 치유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건강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려놓고 감정을 돌보면서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챙겨라. 마음 챙김은 폭풍 속의 안전한 항구와 같습니다. 추운 날의 따뜻한 담요이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부드러운 손입니다. 드러나는 감정을 차단하지 말고 온전히 바라보세요. 내 안에 피어나는 감정을 환영하고 포용하고 부드럽게 지나가도록 놔두세요. 감정이 격렬해질 때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감정은 인간 존재의 일부이며 작은 당신의 마음의 대변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감정을 일깨워 주는 마음입니다. 작은 당신의 마음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마세요. 오히려 작고 보드라운 손으로 떠오르는 마음을 감싸주세요. 숨을 쉬고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고 혼란 속에서 평화의 순간을 찾아보세요. 모든 것을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만 보는 겁니다. 나의 해석을 배제하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결코 감정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떠오르는 생각을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고 감정과 마음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겁니다. 감정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포옹입니다. 감정이 당신을 뒤흔들 때 마음 챙김은 당신의 유일한 친구가 돼줄 겁니다. 당신은 잘돼 혼자가 아닙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편안하게 숨을 쉬고 이 롤러코스터를 헤쳐나갈 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단단합니다.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 때 마음 챙김은 폭풍우를 뚫고 위안과 인도하는 빛을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혼란스러운 순간에는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를 찾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 챙김은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온화한 자각으로 감정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온 마음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관찰하고 결국 통과하도록 허용해 보십시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내면의 폭풍을 인정하고 자신을 현재 순간으로 부드럽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숨을 쉬고 가만히 있고 감정이 당신을 압도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마음 챙김이 즉각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자기 발견과 치유를 향한 자비로운 여정입니다. 감정에 좌우되는 느낌을 받는 사람은 감정의 휘둘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의 바람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격동 속에서도 고요한 안식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치유하세요. 들어오는 나가는 숨에 집중해서 마음을 바라보세요. 숨을 쉴 때마다 현재 순간에 다시 연결됩니다. 내면의 평화가 당신 안에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당신은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를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파도처럼 감정이 밀려오면 당신은 바다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돈 속에서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부드러운 닻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잠시 멈추고 반성하고 위안을 찾아보세요. 폭풍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고요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잠시 멈추어 떠오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멈춰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한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의 순간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의 행동이자 자기 관리의 순간입니다. 성찰은 즉각적인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폭풍,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수선한 방을 한 번에 하나씩 정리하면서 각 생각과 감정을 부드럽게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와 수용을 불러일으키는 자신과의 자비로운 대화입니다. 감정이 압도될 것 같으면 잠시 멈추십시오. 도움이 된다면 눈을 감고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인가, 분노인가,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느끼도록 하세요. 감정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일부입니다. 멈추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찰은 이러한 감정의 뿌리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표면 아래를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멈추고 반성함으로써 자신을 좀 더 심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렬해질 때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피난처를 만드는 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친절을 자신에게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을 멈추고 반성하는 것은 정서적 치유를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폭풍 우 안에서 견뎌내십시오. 그 멈춤 안에는 어떤 폭풍 우에도 견딜 수 있는 힘과 회복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하며 그러한 반성의 순간에 당신이 추구하는 위안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반성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빛나세요. 네 번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감정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당신을 이리저리 뒤흔들 때 당신을 지탱하는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폭풍우 속에서도 위로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의 눈이란 불행의 씨앗입니다. 비교를 통한 부적절한 감정은 마음을 뒤흔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것은 오로지 당신의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비교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하기보다는 심호흡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 작은 기쁨의 순간,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승리가 보이시나요? 그것들은 혼돈 속에서 소중히 여겨지기를 기다린 그러한 당신의 것들이야말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남이 가진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내가 가진 작은 것은 무한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의 주머니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렌즈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함께 나누는 미소의 따뜻함, 익숙한 노래의 위로, 사랑하는 사람의 포옹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고양시키는 사람들,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단순한 즐거움,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해준 당신이 소유한 강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것들의 의미를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소란 속에서도 축복은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귀한 축복입니다. 감정이 당신을 사로잡을 때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작은 일에 집중하세요. 남들이 봤을 때 초라하고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좋아하는 책일 수도 있고 위로가 되는 차 한 잔일 수도 있고 마음을 달래주는 비의 리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들, 이 작은 보물들은 흐린 날 햇빛 조각과 같아서 폭풍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작은 기쁨의 조각, 감사의 순간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엮어주는 실타래입니다. 그들을 포용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러한 단순한 기쁨 안에는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는 회복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을 이겨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행복의 불꽃을 계속 붙잡으세요. 그들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하며 가진 것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이 추구하는 위안과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버티고 기쁨의 순간을 계속 찾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따뜻함을 계속 믿으세요. 당신 안에 무한한 가치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차채시기 바랍니다. 5번째, 상황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라. 관점의 변화는 감정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신의 감정을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의 관점으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직장 상사의 핀잔이나 충고, 비판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당하고 자신의 의견과도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남들이 던져주고 변화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말도록 하세요. 는 그들의 던진 감정을 그대로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하는 상사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못할지라도 자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은 감정과 반응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만 돌림으로써 의도치 않게 자신의 힘을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화가 났다면 그 감정이 전적으로 내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사가 개인적으로 나쁜 일이 있어서 그것을 나한테 화풀이하는 것일 수도, 그 책임과 결과는 완전히 내 잘못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관점으로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과도하게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치부하여 스스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들의 행동이 실제로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는지 아니면 상황에 더 많은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외부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성 친구가 떠났기 때문에 당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면 그들의 의견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지 질문해 보세요. 그들의 인식이 현실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단지 그들의 관점인지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른으로서 부모의 비판에 직면하여 그들의 말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재평가하십시오. 당신의 자존감이 그들의 비판에 달려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자신의 인식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인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은 사건과 감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당신의 감정과 자기 가치는 그들의 관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감정에 휘둘려온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것을 되찾고 바로 잡는 많은 방법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을 시청하시고 떠오른 통찰이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